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거래소 시장은 0.35% 하락한 1994포인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 상승한 539포인트 부근에서 일단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큰 물량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540포인트 부근까지는 기본적인 이 반등에 대한 수치입니다. 얼추 다 온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FOMC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눈치 보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면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YG엔터를 매수를 하셨네요. 42,6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YG엔터를 한번 볼까요? YG엔터테인먼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42,000원대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자, 유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했다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권역일 것 같아요. 약 한 5만원대에서부터 한 36,000원대까지 박스권역인데, 지금은 중심 가격이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약 한 43,000원 정도대, 이 자리대가 중심선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낙폭과대로 밀려 내려왔다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43,000원권역대, 그 자리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최근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반등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가 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겠죠.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매도로 좀 전환되는 매도의 물량이 좀 강도가 강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구간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42,000원, 43,000원 정도대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39,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제이콘텐트리네요. 3,865원이네요. 3,865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제이콘텐트리 한번 볼게요. 제이콘텐트리도 마찬가지죠. 상승 추세대를 그리다가 이 자리대가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인데, 장기적인 추세대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돌파를 했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결국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요 한 3,950원 61선 자리대가 되겠네요. 이 3,950원 자리대가 한 차례 좀 저항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700원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만약에 종가상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3,500원에서 3,400원 정도대 요 자리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3,700원이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한 5%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약 한 3,900원에서 4,000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쯤은 끊고 나오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우데이터예요. 5,600원에 비중 20%시네요.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다우데이터 한번 볼게요. 자, 다우데이터를 보게 되면 5,6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5,6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일단 전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도 새로운 지지 라인대가 어디가 될 것인가를 좀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요 자리대가 좀 되겠네요. 한 4,700원권역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 4,7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한 차례는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된다라면, 많이 밀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하방 경직을 보인 이후에 움직임이 좀 나와줄 것 같고, 여전히 큰 박스권역일 것 같습니다. 뭐 작게 보게 된다 한 5,500원짜리 대에서부터 한 4,500원 정도 때까지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 자리대가 깨진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적인 소요가 조금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5,4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화전기네요. 7,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자, 한번 봅시다. 삼화전기. 자, 삼화전기를 보게 되면 7,700원, 그죠? 그러면 요거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아마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저점 자리대가 깨졌단 말이에요. 이 저점 자리대가 깨졌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아마도 한 6,5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6,500원짜리 때가 리스크 관리짜리 때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차적으로는 매수가 정도 되겠네요. 한 7,700원 정도 좀 되겠네요. 그 자리대를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를 약 한 8,600원 정도, 8,600원, 8,7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대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이솔루션을 매수하셨네요. 16,700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을 한번 볼게요. 오이솔루션을 보게 되면 금일 3%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삼업은행에 대한 물량 소화가 이 거래일 전에 일단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을 일단 이제 사그라들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통신 장비 쪽 섹터가 나름대로 좀 괜찮단 말이에요. 금일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요 자리대입니다. 2만원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가지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2만원 자리대에서 이제는 한 16,500원 정도 이 자리에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16,7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 기본적으로 한 2만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16,000원짜리 대를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고 뭐 17,000원대 중반 초반권역까지 조정을 준다라면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국 타이어 월드.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4,300원 20%. 24,30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여기 좀 올라가는 것더니 요새 어제 오늘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까지 갈 수 있나? 24,3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아,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되셨나 봐요? 아니, 매수- 얼마 안 됐어요, 이거요. 얼마 안 되셨어요? 예, 한 2달? 2달이요? 예. 2달이 됐는데 24,300원이라 2달 내에 24,300원. 23,300원인갑다. 23,300원. 23,300원. 예, 예. 그러면 지금 매수가 정도가 되겠네요? 예, 예. 자, 우선 보게 되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나서 조정 주고 있죠. 예. 근데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마찬가지예요. 한 차례 상승해주고 예. 전고점까지 눌렸다가 지금 전고점까지 돌파했다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예. 보시면 요 자리대가 한 22,500원 자리대예요. 예. 요 자리대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리대 24,000원대까지 움직였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과거에 지지 라인이었었던 요 라인대가 깨졌기 때문에 저항 자리대를 좀 진입을 한 거거든요. 예.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를 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한 25,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거기 뭐 많이 걸리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몇 달씩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몇 달씩 그래요.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예.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네. 한국 타이어를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갔거든요. 한국 타이어를 팔아갖고서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들어가셨어요? 예, 예. 그럼 한국 타이어랑 같은 기업인데 뭐지? 그런데 한국 타이어에 한 3,000원 저기 났길래 그만 그걸 샀더니. 아, 그러셨구나. 그럼 같은 섹터잖아요. 같은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 섹터를 보셨어야죠. 잘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엔 그런 실수 안 하시면 되죠. 네, 그죠? 고맙습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문자 상담인가요? 한번 다음 분부 보도록 합시다. 이 다음 종목은요, 코디에스네요. 5,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0%.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코디에스가 오늘 6%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5,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비중은 10%가 좀 되고 있고요. 자, 보게 되면 전날 상한가를 가고 난 이후에 지금 6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고 있죠. 하락을 했을 때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4,400원 정도 때까지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4,4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전날 전기차에 관련된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400원 정도 그 정도를 좀 목표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 기업이란 말이에요. 1분기 실적도 괜찮고 2분기도 괜찮은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외를 받고 많이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인데 고속 충전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이 성장성이라든가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4,300원, 4,4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차이나 그레이트가 오늘 네. 조금 이렇게 빠지는데요. 진짜 팔아야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 싶어서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700원에 네. 20%요. 20%요. 처음에 이 종목을 들어가셨을 때 단기적으로 좀 보셨었어요? 아니에요, 단계 아니에요. 조금 중기도 괜찮으면 중기도 좋아요.
일단 차이나 그레이트를 좀 보게 되면 먼저 수급적인 거 한번 봐볼게요. 외국인 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었죠. 그죠? 예, 예. 그러다 최근에 매도로 좀 전환이 됐었고 기관 쪽도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 시도 좀 가능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비싸게 좀 매수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지고 제가 조금, 예, 그러면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이 불안하거나 하게 되면 절반 정도를 좀 챙겨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비중이 20%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자리대 4,13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예. 지금 자리대에서 일단 절반 정도로 수익 실현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좀 더 끌고 가보세요. 나머지를 얼마까지 끌고 가면 되겠냐면 약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5,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3,800원 자리대가 있어요. 예, 예. 3,800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전량 차익하고 나오시는 방법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자, 다음은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냐면은요. 지금 종목이 삼성전자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요. 140만 원에 올라왔네요. 비중은 30%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겠죠? 자,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입니다. 140만 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0만 원대 중초반권역까지는 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디의 폭만큼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자리대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140만 원짜리 때까지는 기본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142만 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에 대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 좀 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삼성전기가 약한 부분들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들 그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42만 원 정도 오게 되면 매도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한항공 매수하셨네요. 32,500원. 비중이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한항공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을 보게 되면 32,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32,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란에 뭐하래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6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를 맞고 나서 지금 밀려 내려옵니다. 결국엔 매수가 자리를 손절가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2,000원 정도에서부터 35,000원까지 좀 박스권역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2분기 때, 3분기 때 호황기를 좀 진입을 하게 되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38,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5,000원 트레이딩이고요.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38,000원 정도까지는 여유있게 좀 충분하게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부 하이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동부 하이텍이 7,800원에 4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동부 하이텍도 한번 볼게요. 자, 동부 하이텍을 보게 되면 항상 그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지금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로 진입을 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건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동바이텍 같은 경우는 바닥을
지금 이제 3중 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일단 이 5,000원짜리대를 이탈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종가상 뭐 지금 자리대는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면 6,500원 정도대, 6,500원 정도에서 뭐 적게 나오면 6,100원, 많이 나오면 6,500원, 요 정도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뭐 동부하이텍이 뭐 누가 뭐 M&A를 할 것이다, 인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쏙 들어가 버린 상황 때문에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는데 저점 자리대, 이 5,000원 자리대를 좀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6,000원대 초반에서 중반권역대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고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실적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그죠? 3개년 연속적으로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아도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은데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한번 진행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 있냐면, 이제는 LG화학이 올라왔어요. LG화학이 올라왔는데, 매수가가 30만원이네요. 비중은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만원이면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일단 30만원대가 저항자리대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치가 좀 작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나올 겁니다. 30만원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대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27만원대 중반권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비중을 한 15% 정도는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한 평균 단가가 한 28만 5천원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요 자리대까지. 그렇게 되면 30만원 정도 때까지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이 과거 작년에 고점 자리대죠. 한 32만원? 그 정도까지 좀 목표가 잡아볼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조금 눌리고 있죠. 근데 크게는 안 빠질 겁니다. 오늘 FOMC에 대한 눈치 보기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선물과 현물 동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3,600억 정도의 선물 매도 물량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 쪽이 여전히 매수를 해줘야지만 시장은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같이 보면 나름대로 좀 좋은 그런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막상막하 투매쇼가 끝나고 난 저녁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저녁 10시에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하반기 시장 좀 대비를 하고 공부를 좀 해서 좋은 수익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연회가 있죠. 지방 강연이 끝나고 이제 다시 여의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21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정혜사단이 다시 진출을 합니다.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사항은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좋은 얘기들을 항상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얘기들 아마 요번에도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 안 오시면 후회하실 거라는 거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지나보면 알 것이라고.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